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있었던 가나전 분석하고 사흘 앞으로 다가온 브라질 월드컵 대비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자, 아니 못하네요. 예, 어떡하죠? 아니, 네. 못해도 너무 못하는 겁니까? 네. 아니면 잘 안 일부러 전력을 노출하지 전력 않는 겁니까? 노출을 안 했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예. 앞서서도 우리 허재원 기자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이제 네,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는 얘기죠. 근데 수비 불안이 단순히 수비수들 이 개인의 문제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선발 멤버에서 허재원 기자가 지적을 해줬죠. 이 김창수 선수가 들어온 것이 변화이다. 그리고 중앙에 홍정호 선수 대신에 곽태희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선수.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홍민보 감독의 인터뷰가 들어오기도 정확하게 알 수는 있겠지만 제 짐작으로는 이 러시아전에 대비한 평가였었는데요. 이 러시아를 진단하기를 홍민보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가 강하다고 했습니다. 네. 때문에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우리가 공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측면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쪽 윙포워드들의 네. 공격도 있지만 양쪽 풀백들의 공격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뒤에서 벗어줘야죠. 예. 그래서 오늘 왼쪽에 윤석영 선수 그리고 오른쪽에 이 풀백 김창수 선수의 공격 가담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그랬는데 아직은 이 조직력이 완성이 안 됐다고 보니까 왼쪽 풀백들의 공격 가담이 이루어지고 역습이 됐을 때 커버 플레이 등에 있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역습 상황에서 이 수비수들이 오히려 가나 공격수들보다 수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했던 것이 여러 차례 나타났거든요. 공격하러 앞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백이 예. 안 되고. 바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는 네.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대로 오늘 수비수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베스트 11 김창수 선수가 들어가고 곽태희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베스트 11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전반전 우리 선수들 선발 출전한 명단입니다. 네. 예. 뒤에 안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수비수들을 가까이 좀 살펴보죠. 김창수, 윤석영 선수가 지금 좌우, 그러니까 윙백 네, 쪽에 윙백을 맡았고요. 예, 그렇고요. 이제 중앙 수비수의 김현권, 곽태희 선수인데요. 이 윤석영 선수도 그렇고 김창수 선수도 그렇고 이 오버래핑 굉장히 좋은 선수이거든요. 네, 네. 아마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김창수 선수를 러시아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선발을 넣었다고 보고요. 네. 이 곽태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홍정호 선수가 후반에 출전하긴 했지만 이 홍정호 선수의 부상 때문에 대신 나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뛰는 것을 보니까 네. 마이애미 전지 훈련에서 이 대표팀이 세트피스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을 했었었죠. 네. 제가 보기에는 곽태희 선수도 우리 대표팀 세트피스의 주요한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곽태희 선수가 수비수이지만 대표팀 경기에서 그동안 5골 정도를 뽑아내면서 득점력을 보였던 선수이거든요. 예. 그래서 과거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에 골 넣는 수비수 이정수 선수처럼 네. 코너킥이나 이 세트피스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해서 득점을 노리는 옵션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네. 실제로 오늘은 한 차례 골키퍼 차징 핸드링으로 선정이 됐었지만은 이 공을 받아서 세트피스에서 골 넣는 장면을 한번 보여주기도 했었었죠. 이 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곽태희 선수를 넣었습니다. 네. 전반까지의 상황이고요. 근데 그 이후에 오른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실점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원래의 그 A 플랜, 그러니까 홍정호 선수하고 이영 선수로 교체를 하게 됐죠. 근데 네. 곽태희 선수가 두 번째 골을 넣을 때 몸싸움하면서 넘어지니까 곽태희 선수 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로 역습 뚫리더라고요. 예, 이제 거기에서 두 번째,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김창수 선수도 역습. 백패스하다가 예. 그렇게 됐고. 첫 번째 골상은 김창수 선수의 명백한 실수죠. 예. 우리 진영에서 실책이다. 백패스가 상대팀에게 빼앗기면서 골을 내줬고요. 이때에도 상대가 우리 오른쪽을 파고들면서 공을 이 장면인데요. 오른쪽으로 넘겨줬을 때 뒤에서 오는 선수를 막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였었죠. 네. 편안하게 슛을 했었죠. 근데 이것이 우리 미드필드나 중앙 수비수와의 협력 관계에서 마크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을 보시면은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두 번째 골 장면인데요. 이 곽태희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그렇죠. 이 화면 넘어졌죠. 전에 네, 네. 예, 넘어졌는데 우리가 두 가지의 실수를 했습니다. 이 역습 상황에서 수비에서의 수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는데 선수들이 주춤거렸죠. 네. 이게 뭐냐면은 파울이 아니냐는 식으로 심판을 끝까지 쳐다보면서 쫓아갔어야 순간적으로 되는데. 집중력을 네네.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우리 국가대표 선수 정도 되면 주심의 이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끝까지 공을 쫓아가야 되는데
국가대표답지 않은 순간적으로 네. 집중력을 놓치는 그 실수를 보였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저 공격수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박주영 선수 원톱 스트라이커로 나섰는데 사실 박주영 선수는 홍명보 감독의 신임이 두터운 선수인데 예. 이번에 뭐 공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교체당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 저도 박주영 선수는 좀 뭔가 네. 중요한 때 한 골 해줄 거라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에서 박주영 선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외로웠었죠.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공격수들 중에서는 왼쪽 라인, 그러니까 윤석영 선수의 오버래핑과 왼쪽 윙포워드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이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차례 길을 만들어 놨는데 손흥민 선수의 왼쪽 돌파 이후에 중앙으로 공을 올려줘도 중앙에서 공을 받을 선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원이 위협적인 빈군요. 네. 그래서 위협적인 그 공격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자신이 좋아하는 슛 기회인 왼쪽에서 중앙으로 드리블을 해보면서 슛을 날리는 장면이 한 차례 나왔을 뿐이거든요. 아까 굉장히 골포스트에 맞긴 했지만 이 박주영 선수와 구자철 선수의 이 플레이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박주영 선수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연결되는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네네. 오늘 조직력으로 봤을 때 그다지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세트피스가 좀 없었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세트피스에서는 코너킥도 몇 번 나왔고요. 프리킥도 있었긴 하는데 이렇게 여러 차례 우리가 기회를 잡아내지를 못했었죠. 네. 예.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후반전에 선수들 교체가 대대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는 뭐 이제 시험 삼아 예. 그전에 원래 네, 하던 선수들이 뛰지 않았던 선수들이 김창수, 해봤는데 박태희 선수 업었는데 결국은 후반. 근데 후반도 역시 두 골이 나눠졌어요. 후반에 교체 선수들이 바뀌었는데 자, 베스트 4백 라인을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점을 준 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가장 그 불안한 모습을 보여준 거였었거든요. 뭐냐면은 이 후반에 이 4백 라인의 4명 가운데 김영건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예. 초반에 말씀드렸던 곽태희, 김창수 선수는 어떤 의도적인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내보냈고요. 이게 네. 불안하니까 홍정호 선수하고 이영 선수를 내보냈거든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예. 화면에요. 네. 이 곽태희 선수 자리에 이제 홍정호 선수가 들어왔고요. 김창수 선수 자리에 이용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들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두 골을 후반에 또 내줬다는 얘기는 네. 전체적으로 우리 4백 수비 라인에 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근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홍명보 감독이 애초에 얘기했던 이 수비 축구라는 것이 수비수들이 수비 진영에서 공을 잘 차가지고 수비 축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수비 축구의 출발은 미드필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우리가 강한 압박을 해가지고 볼 점유율을 높여야지 수비수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미드필드에서도 볼 점유율은 높았지만 상대 선수들을 그냥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게 내버려둔 그런 적극적인 압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도 네.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가나의 아예우 선수는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뭐 경기 MVP로 선정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집중 마크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아예우 선수가 이제 그 골 기회에서는 굉장히 그 결정력 높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네. 플레이 자체는 경기 그렇게 내용 자체는요? 그렇게 이렇게 위협적이고 우리가 특별히 뭐 신경 쓸 정도는 아니라고 봤는데요. 네. 근데 가나도 물론 이제 우리가 16강에서 만날 가능성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대 월드컵에서 우리가 한 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는 경기가 거의 없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대 2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비 라인이 한 경기에서 2골 이상을 내주면은 16강은 힘들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이제 그 미드필드에서 압박과 수비 조직력으로 한다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일단 오는 18일 유럽의 강호 러시아와의 첫 경기인데 러시아에게 전력을 다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 0대4로 진 경기 러시아가 열심히 분석하진 않았을 텐데 우리의 허점은 보강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러시아와의 전력, 그럼 가나와 비교하면 가나보다 더 잘합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입니까? 꼭 가나보다 러시아가 낫다, 러시아가 못하다라고 비교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네. 그 팀의 특정을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가나보다는 러시아가 훨씬 더 그 수비 조직력이 탄탄하면서 좀 끈끈한 플레이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네. 화려한 공격력을 앞세워서 팬들이 보기에 즐거운 경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할 수 있는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해서 역습기에서 카운터어택을 시도해서 승부를 내는 그런 경기를 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러시아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 정도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직력을 다져야 되는 문제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미드필드에서 압박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이 수비 라인의 구멍은 수비수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 러시아전에서는 측면 공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습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중앙 미드필더들과 중앙 수비수들 간의 커버 플레이를 염두에 두고 공격에 나서야지 된다. 네. 근데 이런 것들 선수들이 좀 더 조직적으로 빈 공간을 서로 메꿔주는 이런 그 세부적인 전술을 네. 훈련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열쇠는 뭐 미드필더에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오늘 전력 노출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가짜 등번호를 달고 뛰었다고 해요. 네. 이런 점이 좀 도움이 됩니까, 실제로? 근데 그게 뭐 우리만 가짜 백넘버를 달고서 뛰는 건 아니고요. 네네. 상대 팀들도 늘 그렇게 그렇군요. 해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다 그 알고 있죠. 네네.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몸놀림이랑 선수들의 몸놀림이랑 컨디션이나 체력적인 면은 분명히 올라왔거든요. 이게 볼 처리하는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템포 자체는 굉장히 빨라진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이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계획된 프로그램 안에서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체력이나 컨디션적인 부분은 러시아전에 맞춰서 100% 끌어올릴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세부 전술이나 이 전술적인 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좀 있겠죠. 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이 체력이나 컨디션은 100% 러시아전에 끌어맞출 수는 있겠으나 경기력 부분은 오늘 경기보다 본선에서 크게 더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주일 남은 우리 그 축구대표팀 홍명보호 제일 보강을 해야 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수비 라인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손흥민 선수 정도면은 이제 골에 거의 가까이 가 있는 플레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아쉬운 장면이 있었는데. 근데 네. 박주영 선수 계속 평가전에서 너무 외로워요. 네. 측면에서 올라오는 공을 받아가지고 하는 플레이가 연결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청용과 구자철의 그 이선과 오른쪽 측면에서 노려볼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수비가 또 잘하더라도 이 공격수들의 득점이 터지지 않으면 답답한 경기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격력, 특히 이 최종 공격수까지 이어지는 플레이가 좀 아쉽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